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때는 항상 맞는 선택이 뭔가를 하려고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최선의 선택이 사실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선택 자체를 빨리 하고 거기서 그걸 맞게 가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늘리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1849 바이오 공동창업자 박용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849 바이오라는 회사를 이제 세 분의 직원 모시고 함께 운영하고 있고, 제 미생물을 엔지니어링해서 광산에서 채산성 부족으로 생산되고 있지 못하는 구리랑 금을 캐낼 수 있게 도와줘서 광산들이 돈을 벌게 해주고 저희도 같이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를 가진 회사고요. 2024년 여름에 Y 컴비네이터에 들어가서 프리시드 라운드를 투자를 유치를 해서 현재는 기술 개발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단계의 회사입니다. 베카이스트에서는 이제 학과 수석이었죠. 학부에서는 생명과학과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학부를 마칠 때쯤 새로운 거를 찾아서 연구를 해보는 게 진짜 재밌는 일일 수 있겠다. 그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그러면은 이제 MIT의 생명공학 이제 전공을 하러 가자. MIT랑 카이스트에서 가장 달랐던 거를 꼽으라고 하면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이제 주안을 둔 교육들이었던 것 같고, MIT는 그거의 한 단계 이전에서 이 문제를 과연 풀 가치가 있는가, 또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를 이해하고 그거를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굉장히 이제 교육의 주안점으로 뒀던 것 같아요. MIT는 예습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있었을 때는 어떤 과목의 진도를 나가면 그 진도를 나간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게 시키잖아요. 숙제를 하려고 보는데 한번 복습을 해도 모르겠어요. 뭐지? 숙제 뒤에 어떻게든 막 해서 풀어서 내고 그 다음날 수업을 갔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습으로 숙제를 하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네? 대학에서 원하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가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와야 너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걸 이미 알고 오면 공부한 거를 토의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 박사과정 자격 시험이라는 것도 있고, 박사과정에 디펜스까지 가기 위한 여러 번의 미팅이 있는데, 한번 제가 그 미팅을 죽을 쓴 적이 있어요. 죽을 쓰고 이제 밖에 복도에 천장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냥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땅바닥에 앉아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원래 이렇게 친근하게 말씀을 거시는 스타일은 아니셨는데, 힘드냐? 그냥 버텨. 이렇게 버티면 다 돼 이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사실 그게 가장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워낙 버티는 게 힘들다 보니까 대학원 때 제가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매일매일 기대할 걸 하나씩 만들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 가기 전에 다음날 확인할 실험을 하나는 걸어놓고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궁금해서 학교에 오는 게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실 가족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희망과 지지?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힘든 시간을 그냥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성장은 누구나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버티는 과정이 되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버티고 있는 중이고요. 회사를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했던 건 연구를 통해서 어떤 임팩트를 만드는 일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작은 크기라도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를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게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은 자본이 들어가고 목표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있고, 제가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막 엄청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제 주변에 창업을 하는 사람의 밀도가 높아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2개에서 13개 정도의 회사가 실험실에서 차려져서 나왔어요. 다 같이 그냥 옆에서 실험하고 밥 먹고 농담했던 그냥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회사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하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들이 컨바인 돼서 가장 빨리 제가 생각하는 연구로부터의 임팩트를 딜리버하는 일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땅에서 구리가 들어있는 암석을 캔다고 하면 보통 이제 구리 함량이 높은 암석이 있고 구리 함량이 낮은 암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리 함량이 높은 암석 같은 경우 지금 대부분이 이제 재련이라고 하는 큰 오븐에 돌을 넣고 이제 구리를 녹이는 방식을 사용해서 구리를 추출을 하게 돼요. 그 과정은 사실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거든요. 그런 고함량의 구리 광석은 빨리빨리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쓰니까. 근데 저함량의 구리 같은 경우는 재련을 하기엔 너무 구리가 적게 들어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런 미생물을 이용해서 구리를 거기서 추출을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손에 든 게 그 미생물이 들어있는 배양액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녹슨 쇠 색깔이잖아요. 미생물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철을 먹고 그 철을 산화시켜요. 한마디로 바위를 다 갉아먹어서 구리가 흘러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인류 문명을 생각해보면은 금속과 그 사람의 문명이라는 건 항상 같이 왔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사회이기 때문에 구리나 금과 같은 이제 어떤 전기 회로에 들어가는 금속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요. 인간이 금속이라는 자원을 무한히 채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거를 더 좋은 방식으로 채굴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어떻게 하면 더 친환경적으로 그 행동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제가 정의하는 이제 임팩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Y 컴비네이터는 이제 지원을 안 할 이유가 없어서 했었는데 보통 Y 컴비네이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술 종류에 따라서 그룹이 있고 그 그룹에 그룹 파트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 파트너 밑에서 여러 개의 팀이 이제 매주 오피스 아워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프로그레스를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YC에서 제일 많이 배웠던 건 사실 두 개인 것 같아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 여전히 피어 그룹과 여전히 거기서 받고 있는 어떤 인플루언스들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왜냐면은 사실 저희랑 비슷한 일을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와, 쟤네는 저만큼이나 했네 벌써? 이제 그런 거에서 자극도 많이 받았고,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언제나 좋으니까요. YC가 굉장히 커스터머랑 인터랙션을 중요시 하거든요. 고객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가 오피스 아워를 하다가 우리 뭐 이제 지금 호주랑 캐나다에 뭐 얘기를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뭐 이제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랬더니 이제 파트너들이 근데 너네 여기 왜 있어? 너는 호주로 가고 너는 캐나다로 가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주에 저는 캐나다를 갔고 제 코파운더는 호주를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때 만났던 커스터머들, 그때 만났던 스테이크홀더들이랑 지금도 이제 저희의 어떤 가장 얼리 커스터머 프로파일에 이제 적합한 분들이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을 이미 한번 해보신 분들이 얼마나 그 고객의 중요성을 알고 고객의 니즈를 아는 게 중요한지를 강하게 푸시해 주신 게 저희가 YC에서 배웠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와이프랑 가끔 힘들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힘들 때는 앞으로 가야 움직인다고. 속도가 붙을수록 오히려 쉬워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되게 빠른 걸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때는 항상 맞는 선택이 뭔가를 하려고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최선의 선택이 사실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최선의 선택을 옳은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건 사실 노력과 끈기인 것 같아요. 틀린 선택을 했다고 해서 내가 틀린 판단을 했던 건 아니라는 것도 제가 스스로에게 종종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읽었던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Thinking in Bets라는 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고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많다고 했을 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0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선택이 정말 틀린 선택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아는 방법은 사실 돌아와서 실행을 통해서 배우는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선택 자체를 빨리 하고 거기서 그걸 맞게 가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늘리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요. 사업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저와 제 주변 사람들 간의 신의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사업이라는 어떤 리스키한 선택을 하는데 동의를 해준 가족들, 또 저희와 함께 비전을 공유해주고 계신 직원분들, 저희의 기술을 믿고 써주실 고객분들, 그런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큰 목표고, 좋은 회사를 만들어 드리는 것, 그리고 저희가 또 좋은 회사에서 좋은 기술을 만들어서 인간이 금속 또는 자원을 채굴하는 방식을 조금 더 서스테이너블하고 조금 더 값싸게 바꾸는 거, 이제 그게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큰 목표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자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민자로서 사업을 한다는 거에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도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 자녀가 생기면 자신이 이민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해보는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정말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삶을 살아는 걸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말 이제 펀더멘탈한 동기 중에 하나로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